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국호가 지정되고 임시 헌장을 반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죠. 인천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어 선열의 뜻을 기렸습니다. 또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100년을 기약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 만세! 유관순 열사의 치마와 저고리 복장을 한 학생부터 김구 선생의 두루마기 복장을 한 시민까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후손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태워 한중의 흙으로 돌아간 수많은 푸르른 너, 주저없이 조국에 목숨 바쳐 이룩한 이 나라. 숭고한 독립정신을 어떻게 이어갈지 각오도 다졌습니다. 100년 전 함께 독립운동을 벌였던 한 핏줄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의 수건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 세계인들과 동북아의 번영을 함께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위해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 인천시는 평화와 번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도 인천이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인천은 남과 북을 가로막았던 철책이 철거되고 갈등과 대립의 서해가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광복회 인천시 지부가 공동 주최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학생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선열의 뜻을 기렸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에 이어 중구도 별도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자유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곳은 100년 전 한성 임시정부 13도 대표자 회의를 집결지었던 곳인데요. 기념식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1919년 4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투사들이 모인 중구의 만국공원. 이들은 태극기를 만들어 나눠 가진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한성정부 수립 계획도 발표합니다. 4월 23일 한성 총각에 모여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대한공화국의 정부 수립을 만천하에 구할 것입니다. 한성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3도 대표자 회의 집결지였던 옛 만국공원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홍인성 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백범과 인연이 있는 중구에 독립운동 컨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을 기념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과거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기억하며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곳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기념식에선 중구에 거주하는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백범일지 독후감, 대장 김창수 영화 감상문 쓰기 대회 수상자의 낭독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행사장엔 김구 닮은 꼴 찾기 대회, 포토존 운영, 의상 체험 부스, 독립운동 관련 사진전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의상 입고 있습니다. 좀 즐거운 분위기로라도 이제 100주년 기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정말 좋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이런 날 좀 기념하셨으면 좋겠다고. 중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과 연계해 오는 14일까지 자유공원 벚꽃 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남북 평화협력의 분위기를 타고 인천 해안철책 철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남동공단 해안도로 철책 철거를 시작으로 전체 철책의 74.1%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문초서 아래 길게 늘어선 철책. 수십 년간 단절됐던 해안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인천 남동공단 해안도로 철책 제거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번에 철거되는 철책은 송도 바이오 산업교부터 고잔 톨게이트까지 2.4km 구간으로 12,9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올해 만석부두와 남항, 송도 물량장, 거잔포 선착장, 삼목 선착장 등 4곳을 포함해 내년까지 12개소, 총 49.81km, 인천시 전체 철책의 74.1%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답답했던 철책을 걷어내고 친수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렇게 철책선보다는 여기 자전거 도로가 들어서고 또 여러 아름다운 조형물이 들어선다면 차 가지고 이용하던 도보로 운동 공간도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과 달리 접경 지역인 인천의 해안은 군부대 철책이 둘러싸거나 항만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남북 평화 분위기를 타고 철책이 철거되면서 해양 친수 공간이 조성되는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접경 지역이 평화의 바다로 바뀌면서 해양 도시로서 인천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아주 뜻깊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제거된 철책을 활용한 시민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평화 조형물은 남동공단 인근 해안 친수 공간에 조성되며 주변은 친환경 보행로, 공원 쉼터, 철새 관찰대 등의 설치도 추진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박남춘 시장이 연두 방문차 강화도 체북단인 교동면을 찾았습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도 해안가 철책 제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 시장은 교동이 간직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 교동면에서 북한 황해도까지의 거리는 불과 2.6km. 날씨가 맑을 땐 육안으로도 북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접경 지역이란 지리적 특성과 함께 한반도의 역사 자원도 풍부해 주말이면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군은 한반도 평화 국면과 더불어 모든 국민의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되었으며 특히 강화군은 최북단 교동면은 주말 여행지로 매일같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926년 일제강점기 탄압 속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 송암 박두성 선생. 박두성 선생이 유년기를 보낸 지역이 강화 교동면입니다. 연두방문차 강화 교동을 찾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박두성 선생의 생가 복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사실은 제가 인천 남동 갑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어요. 지금 거기에 묻혀 계세요. 수산동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는 생가를 복원하시고 할 때 아예 요 자체를 이쪽에 모셔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교동면은 연산군이 죽기 전까지 유배 생활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교동 화계산 일대를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박 시장은 해안 접경 지역에 설치된 철책선과 검문소 개방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철책 개방하는 문제, 그다음에 검문 같은 게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강화 교동면. 이제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평구가 경찰 종합학교 부지에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만도 365억 원으로 인천시의 지원이 절실한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 6동 경찰 종합학교 부지입니다. 부평구는 이곳에 부평 남부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약 11,600제곱미터로 수영장과 헬스장, 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365억 원.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이 필수.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난 부평구민들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센터 건립과 함께 협소한 지역의 도로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모병원하고 또 여기 입구가 동청사하고 둘은 입구가 한선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토요일날, 평일날도 밀리지만 주말, 토요일날도 항시 차가 복잡해요. 복잡해서 저는 신속히 좀 배달 좀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부평 남부체육센터를 생활 SOC 사업에 포함시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청한 도로 개설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특별 교부금이 보상비에 연차적으로 5년간이 가는 취지에 안 맞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부평 남부체육센터는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2020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8일 민선 7기 들어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 지역 14개 현안 해결과 4조 원 규모의 국비 확보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간 정책협의회.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었고 군부대 9곳을 3곳으로 재배치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도움으로 주요 현안이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시티타워 같이 청라에 10년 묵었던 그런 문제가 이제 곧 그 건설사가 다 선정이 되고 해서 착공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인천시는 GTX B노선의 예타가 상반기에 완료되고 영종 주민들만 요금 폭탄을 맞는 공항철도 요금 체계가 개선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총 14개 현안 해결에 여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좀 풀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야말로 우리 시당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시 정부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한 국비 확보 규모를 내년엔 4조 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인천시당도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17일 중앙당이 인천시를 찾아 예산 정책 협의를 할 예정인데 시당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원도심과 그 구도심의 균형 발전 문제라든가 인천시 발전의 요체가 되는 교통혁명에 대한 것들도 추진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것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예산 정책협의회 저희 당하고 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또 그걸 논의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 열린 정책협의회지만 모두 발언을 끝으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민선 5기와 6기 때는 회의 대부분을 공개했던 것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의원과 위원장들은 지역구 현안 해결에 인천시가 나서달라고 당부하면서도 뜨거운 이슈인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은 주요 토의 사항에서 제외됐습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송영길 국회의원은 인천시와 정책협의회에서 인천아시안게임 5주년을 기념해 남북평화체육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은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 아래서도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한 평화의 제전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송 의원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맞고 있지만 인천이 남북 평화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지방정부 차원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관통하는 인천신항 진입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0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하차도의 적정 규모와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사업비 분담과 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통해
지하차도 설치 주체와 분담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송도 11공구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는 총 연장 4.11km며 폭 20m의 왕복 4차로의 화물차 전용 도로로 건설됩니다.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해준 난민 브로커가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도 난민 심사를 하는 동안은 국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비좁은 오피스텔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로 가득합니다.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의 일을 하는 이 여성들은 난민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보도방 업주들은 카자흐스탄 여성 200여 명을 국내로 불러들여 유흥업소에 취업시켰습니다. 이 중 90여 명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 서류를 꾸며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했어도 난민 심사를 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미모 중심으로 선발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으로 데려와서 오피스텔과 같은 그런 체류지에 집단으로 기숙하게 하면서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맡길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정말 난민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난민으로 인정되면 자국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못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허위 난민 신청은 다양한 형태로 벌어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난민 비자 광고. 250만 원이면 한 달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받게 된다고 홍보합니다. 여기엔 변호사와 사무장까지 가담했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건 물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릴 경우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역시 난민 신청자들이 국내에서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20, 30까지가 끝나고 대법원 판까지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난민 신청을. 그러면은 그때 패스트트랙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빨리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과정이 한 3년에서 5년까지 진행돼요. 최근 인천 지역 난민 신청자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64건이던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2,415건으로 늘어 2년 만에 38배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된 올해 1, 2월 신청자는 239건으로 지난해보다 66%나 줄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53살 B씨 등 13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난민 브로커 총책보조 23살 C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난민 결정 기간을 단축하고 재신청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도입된 지 올해로 1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버스 타기는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6대 광역시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목적지는 인천시청. 버스 한 대가 도착했지만 저상버스가 아니면 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버스 휠체어 슬로프를 올리고 내리기를 몇 차례. 버스를 탄 뒤에도 휠체어 공간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장애인 쪽에 앉아 계신 분 잠깐 좀 일어나 주세요. 안전벨트를 채우고 출발 준비를 하다가 일부 승객의 핀잔을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시작된 지 올해로 15년.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기는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보통 4-5분 보내고 그것도 따끔할게요. 자체가 기사분들이 주적법을 모르는가. 또 둘째는 아까 그 버스 경사로가 아예 안 오는가. 2017년 기준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16.1%, 전국 6대 광역시 중 5위입니다. 인천시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4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인천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0.8%포인트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인천의 한 장애인 단체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상버스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장애인이 버스를 탄다는 건 진짜 엉망상식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인천시는 올해 저상버스 4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추가 구입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3연육교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기 예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번 답변이 시민청원을 냈던 주민들을 만족시키진 못했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조기 개통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시민 3천여 명의 온라인 청원에 응답한 박남춘 인천시장. 주제는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육교 조기 개통입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손실 보전 문제로 사업 추진 10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한 가운데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는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리 길이만으로 사업 공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해 5월 당시 민주당 인천시장과 중구청장, 중구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채택한 공약 협약서입니다. 제3연육교 2023년 조기 개통과 영종 청라 주민 무료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박남춘 시장이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조기 개통을 위한 어떤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의 답변에 황당함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공약 파기 선언이다. 로드맵도 제대로 된 해명도 없는 선언적 핑계에 더 이상 주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 역시 주민 설득 과정 없는 무성의한 영상 답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25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판단. 이들은 박남춘 시장과 조광휘 시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조기 개통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시 박 시장 퇴진은 물론이고 조광희 시의원 주민 소환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박남춘 시장은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공기 단축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최우선 목표는 안전이라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3연육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성난 민심은 박남춘 인천시장을 겨눴습니다. 선거 기간 제3연육교 조기 개통을 약속하고는 파기했다며 퇴진운동을 예고했습니다. 뻑티 공약, 뻥 공약 남발과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박 시장 퇴진은 물론이고 조광희 시의원 주민 소환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2023년 조기 개통과 영종 청라 주민의 통행료 면제, 그리고 민관협의체 구성을 협약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엔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이후 공정 단계에서 일부 공기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월호가 준 교육은 안전 최우선이라며 조기 개통 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연육교 건설을 서둘러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도록 하겠지만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도 약속했습니다. 박 시장은 균형발전 정무 부시장이 주민 대표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이후 제3연육교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연육교는 영종에서 청라까지 4.66km를 잇는 해상 교량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와 주민들은 2023년 개통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소음 피해 지역인 인천과 서울, 경기 3개 시도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김포공항. 하지만 2년 뒤인 2003년 일본과 중국 등 일부 국제선이 재취항됐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소음과 고도 제한,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김포공항 육성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제관문으로서의 김포공항 위상 재정립과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용역은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 과제 중 김포공항 장거리 노선 부활과 국제선 증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공항 소음 피해 지역인 서울과 경기, 인천 3개 시도 광역의원들이 공동으로 국제선 증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 피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터미널을 개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로 70dB이 넘을 겁니다. 지금도 정규 여건이 안 좋은데 아마 2.4분에 한 대씩 이착륙이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증편이 된다면 상당히 정규 여건이 안 좋아지겠죠. 지역에 대한 결과나 그런 사전 보고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과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는 이제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직 저희가 결정된 바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또한 용역 완료 시점에 맞춰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구 주민들은 지난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걸기대회를 열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송도에서 추진되던 발전소가 동구로 오게 된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며 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주민 직접 여론조사에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걸기대회에는 앙상수 국회의원과 조선희 인천시의원 등이 참여해 인천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어민들은 지난 10일 어장 확장과 야간 주업 보장 등을 촉구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100여 척의 어선은 한반도기와 현수막 등을 달고 백령도에서 소청도 해상을 운행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서해 5도 어장 확장을 발표했지만 민주적 절차와 소통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민들을 가두리 양식 수준의 조업구역에 몰아놓고는 생업과 생존 문제는 뒷전으로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장 면적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야간 조업 시간을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까지 보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중국 어선 범칙금을 서해 5도 어민들에게 환원하고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열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천에서 열리는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 소식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어떤 박람회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오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인천항 제8부두 내 상상 플랫폼에서 개최됩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첫 개최지로 인천이 선정되었는데요.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일보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도시의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 이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추진되는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들을 소개하는 도시재생 테마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천이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이 되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박람회인 것 같아요. 추진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하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산업 기반이 쇠퇴한 지역에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됐습니다. 지역마다 일자리 창출 등을 반영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는데요.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실효성이 낮아 고민을 해왔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이런 고민들을 하나로 묶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행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행사 장소가 좀 특이하네요. 보통 네네. 박람회 같은 경우는 송도 컨벤시아 같은 데서 이제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장, 네네. 인천 8부대에서 한다고 아까 소개해 주셨어요. 예. 이유가 있나요? 네, 인천항 제8부두는 예전에 곡물 창고로 쓰였는데 현재는 폐창고가 된 곳입니다. 기존 전시장과는 다른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하고 또 높은 활용도를 지닌 곳인데요. 빈 공간을 박람회 장소로 사용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의미도 내포하고 또 인천의 도시재생의 지역으로서의 상징성도 지니고 있어서요. 이번 박람회 개최 장소로 결정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 내양 재개발과 맞물려서 이곳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네.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이번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정부 재생 정책에 대한 이야기나 포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들을 소개하는 부스 등 도시재생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에 정부 시상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부스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산업문화 대상과 또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또 도시재생 영상을 전시하고 수상하는 도시재생 UCC 영상 제작 공모전 등이 이어집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 마켓존, 도시재생 VR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인천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할 프로그램들이 뭐 VR 체험 공간도 있는 것 같고, 네. 도시재생 마켓존도 있다고 하던데, 뭐 일반 시민들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예.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부터 네트워킹 데이, 학술 세미나까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요. 프로그램별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는 4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요. 현장에서도 등록한 후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내양재개발과 연관이 되는지 이게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하거든요. 뭐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얻고요. 참여한 공공기관은 기관의 도시재생 정책과 또 사업을 홍보해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도시재생 참여 확대로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존과 VR 체험 등 무료 체험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따사로운 봄날 가족과 함께 나들이 겸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이 박람회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장님이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럽의 항만 재개발 사례를 내항에 접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우리 인천 내항 재개발에 좋은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의회가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명문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가 엇갈린 견해를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민경서 인천시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인천시 학교자치조례안. 학교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기 할 얘기를 많이 못하고 또한 건의를 해도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돼서 학교 운영에도 건전하게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인천교총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학교 자치 조례안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치는 조례를 통한 강제가 아닌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사회와 직원회는 상위 법률상 근거가 없고 학생회의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참여 역시 학교 자치와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상위법인 그 초중등교육법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각의 학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자치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다양한 어떤 그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학교 자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선 관리자인 교장, 교감에 의한 비민주적 학교 운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학생 대표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교직원 회의의 실효성 강화 등 기존 조례안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이나 규정이 더 필요합니다. 학교안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학교 운영위원회의 상전 안건들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혹은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하고 사실 그런 게 좀 그 안에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전교조는 이와 함께 조례 제정 관련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실시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전교조의 요구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민 의원은 조례 발의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연수구 영어체험센터를 둘러싼 연수구와 연수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영리로 할지 비영리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연수구 영어체험센터를 놓고 진행된 주민 토론회장. 주민들은 영어체험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 영어 말도 똑같이 수강료 85,000원, 125,000원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어떤 학원 형태의 어떤 그런 사교육을 구에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어 교육만을 위한 게 아닌 공공성을 강화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런 좋은 센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잔치가 아닌 정말 연수구에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게. 연수구 영어체험센터는 동춘 2구역 조합 등의 기부 체납으로 마련된 시설입니다. 연면적 5,600제곱미터 4층 건물에 3층과 4층이 영어체험센터로 활용됩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중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연수구가 제출한 민간 위탁 동의안이 구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개관은 연기됐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센터의 운영 주체입니다. 영리기관의 운영을 맡겨 일부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비영리로 운영해 지역의 복지시설로 활용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영 주체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주민 만족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적인 것을 생각해서 교육적 효과를 생각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의 아이들을 위한,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한 그런 건데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고려해야 되겠고. 고남성 연수구 청장은 영어체험센터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운영 주체 논란에 대해선 지자체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영 주체 갈등으로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죠.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선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방송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 왕따 당하고 있어. 왕따를? 누구한테? 아니야, 쟤 때문에야. 쟤가 나 괴롭혔어. 학교 폭력과 왕따를 소재로 한 6분짜리 영상. 교사와 학생 10여 명이 함께 기획부터 출연, 편집까지 맡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일명 꼬마TV입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학생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합니다. 촬영용 카메라와 녹음기를 활용하는 작업은 학생들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몇 시간을 찍어서 촬영을 해서 올리면은 이제 좋아요도 많이 늘고 구독자도 늘고 하는데 그때 정말 뿌듯합니다. 찍다가도 가끔씩 웃긴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야기를 짜다가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잘 되면은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요. 7년 전 선생님이 제자들과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인터넷 방송은 이제 고정 구독자만 4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방과 후 수업에서 완성되는 영상은 한 편, 단편 영화부터 코미디까지 장르도 다양합니다. 모든 주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인기는 단연 높습니다. 또래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독자가 점점 늘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늘어나면서 좀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요. 학생들이 찍은 영상이 올라가는 거니까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교육 채널. 10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콘텐츠가 새로운 학생 문화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꼬마TV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서구가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6천여 명에 달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사업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서구의 일반 살림살이 규모는 8,400억 원. 이 가운데 4,200억이 주민 복지 예산으로 쓰입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정책에 투입됩니다. 서구가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복지정책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집행하는 거에 비해서 주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공공복지가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복지재단을 통해서 좀 사각지대 해소와 또 영세한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복지재단을 생각하게 됐어요. 서구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인천에서 강화군 다음으로 농업지역이 넓은 곳입니다. 인구수도 최근 54만 명을 넘어 복지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지역 주민은 물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은 850여 곳.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은 결국 질 좋은 복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종사자가 거의 6,0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틈새 교육이라든가 이를테면 힐링 교육이라든가 또 소양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이고 좀 꾸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좀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 복지자원 발굴 등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 서구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 제정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의회 승인과 정관 구성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내로 재단 출범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강화군이 25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강화 지역 41개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과 창의체험 활동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강화군은 3D 프린팅과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한 미래융합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